안녕하세요. 건강의 모든 것의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반 한의원에 가장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인 어르신들 허리 협착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환자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일단 용어가 어려우니까 용어 설명부터 쉽게 드려볼게요. 용어의 뜻만 알면은 원인이나 치료도 저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흔히들 허리 협착증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말고 이 목에 생기면요 경추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고요. 참고로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정식 명칭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서로 비슷한데 말이 좀 어렵죠. 한자라서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뜻만 알면 쉽습니다. 이 협착증의 협자와 착자는 좁다는 뜻이고요. 즉 요추는 허리라는 말이니까 척추관이 어떤 놈이든 간에 좁아져 가지고 병이 온다는 게 요추 척추관 협착증, 즉 허리 협착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척추관이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척추를 보시게 되시면 위에서 이 단면을 보시면요 중간에 동그란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목부터 허리까지 쭉 연결되게 되니까 이 위에서 보면은 큰 터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척추의 관, 즉 척추관이라는 겁니다. 이 척추관이 협착, 즉 좁아지는 거는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척추의 노화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워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7, 80년을 걷고 생활하다 보면은 허리뼈가 닳고 몸무게가 눌려가지고 찌그러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요, 차는 10년만 타도 부속이 닳고 낡아가지고 폐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길게는 100년도 제 부속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조물주가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허리 협착이 오기도 전에 많이들 병이나 전쟁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허리 협착증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앞으로 허리 협착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허리 협착증은요 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60대 이상이 되면요 허리 사진을 찍어보면 누구나 허리 협착증이 조금씩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완치라기보다는 관리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 보면요 60대 이상이 되면 모두 허리 협착이 조금씩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통증은 개인차가 큽니다. 그거는 허리 근육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리 운동도 하고 관리하신 분들은 뼈가 노화되더라도 통증이 현저히 적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보면은요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더 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 근육의 힘이 없기 때문이겠죠. 여자분들은 무조건 갱년기가 되기 전에 몸에 근육을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덜 고생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허리 협착증은 물리적인 노화와 오랜 몸무게 눌림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문제가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허리뼈 요추, 요 4번, 5번, 그리고 이 허리뼈와 천추 사이에 이 압력이 제일 높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부분의 협착증이 오게 됩니다. 아마도 인간이 4발로 다녔다면은 허리 협착증이 없었겠죠. 다음으로는 허리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케이크를 예로 들어 볼 건데요, 케이크 중간에 큰 구멍을 하나 뚫어 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때 케이크를 위아래로 압력을 줘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구멍은 당연히 좁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허리 협착증의 원리와 증상을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중간에 구멍이 척추관인데 여기에는 다리로 가는 척추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협착이 와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은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이 신경을 누르면서 자극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 오면은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리고 마비감, 다리에 힘 빠지는 것,
다리 감각이 이상한 것, 다리 붓는 느낌 등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허리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셔야 할 게 파행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조금만 그래도 쩔뚝거리고 다리고 쑤시고 아파서 자꾸 쉬게 된다는 겁니다. 좀 쉬면 덜 아프고요. 이런 걸 파행이라고 하고요. 이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허리 협착증이 오면은요, 지팡이를 써서 허리를 조금 굽히고 걸으면 좀 덜 아파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허리를 자꾸 숙여서 걷다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허리를 숙이면 신경이 좀 덜 눌려가지고 덜 아파서 그래요. 이제 허리 협착증이 무슨 병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다음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하고요, 허리 협착증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볼게요. 사실 구분하는 게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유튜브에 나오는 다른 의사분들이 자꾸 감별을 하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식 명칭은 허리 디스크는 요추 추간팔 탈출증이고요. 허리 협착증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허리의 추간판, 즉 디스크가 탈출증, 즉 디스크가 튀어나온 병이냐, 아니면 허리의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냐, 이 차이입니다. 좀 어렵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일단 증상은 비슷합니다. 신경이 눌리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마비감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입니다. 젊은 사람, 즉 50대 이하면요, 허리가 아픈 대부분의 원인은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삔 거고요. 소수가 허리 디스크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다치면 쉽게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삐거나 다친 겁니다. 근데 허리 통증 말고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감이 있으시면 일단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고 사진 찍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말고 대부분의 허리만 아픈 통증은 사진 찍어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50대 이하의 분들이 허리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요, 대부분은 허리 협착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인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면요, 허리 협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어르신들이 허리 협착이 있으시면요, 대부분 허리 디스크도 노화가 와가지고요, 디스크 질환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허리 협착증이 있으시면 당연히 허리 디스크도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요, 허리 협착증은 어르신들의 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 외에 증상의 차이도 있지만 이 나이가 제일 중요한 감별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허리 디스크는 급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허리 협착증은 노화질환이니까 당연히 만성으로 진행되겠죠. 즉 갑자기 허리 아픈 통증이 허리 협착일 가능성은 없겠죠. 또 증상을 보자면요, 이 허리 디스크는 앉아있으면 더 아프고요, 허리 협착증은 좀 앉아있으면 덜 아픕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만 걸으면 앉아서 쉬시는 겁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리 협착증은 지팡이 짚고 허리 숙이면 좀 덜 아프고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 숙이면 더 아프고요. 근데 이런 증상 구별법은 섞이거나 혼재돼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임상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치료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요, 모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수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증상이 심하더라도 일단 수술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한방적인 침치료나 한약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먼저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3, 4개월 해보셨는데도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고통스러우시면 그때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허리 통증보다도 다리 저림이나 다리 마비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만으로 수술하지는 절대 마시고요. 결론은요, 아무튼 되도록 허리에 칼 대는 수술을 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허리 협착증 환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허리에 따뜻한 찜질, 핫팩이라고 하죠. 이거 해주는 겁니다. 핫팩만큼 허리 협착증이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치료가 없거든요. 핫팩으로 긴장된 허리 근육이나 허리 관절을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운동법, 도수치료법 등등이 많은데요,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핫팩해 주는 겁니다. 수시로 해주시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20-30분 정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자주 하시는 건 좋은데 한번 하실 때 30분 이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장시간 핫팩을 하시게 되면요, 저온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뼈가 더 오히려 약해집니다. 이거는 꼭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핫팩은요, 모든 만성질환의 관절통에는 다 효과가 좋습니다. 어깨든 무릎이든 뭐든지 만성통증에는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침치료와 약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한약치료가 참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의원에서 하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요, 3-4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꼭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요,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수영장에서 아쿠아하고 실내 자전거입니다. 아쿠아는 물속에서 하니까 물의 부력 때문에 허리에 무리 없이 허리 근육 운동시켜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거 꼭 권유드리고요. 실내 자전거는 부상염 없이 허리와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도움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허리 협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마사지는요, 딱 두 자리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엉덩이에 있는 환도혈하고요, 다리에 있는 위중혈입니다. 이 두 자리를 추천드리고요. 먼저 이 환도혈은 허리신경이 모여서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혈자리고요. 그리고 다리의 위중혈은 다리신경이 가장 표피에 가까이 나와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를 자주 마사지해 주시면 허리 통증이 좀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핫팩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엎드리게 해서 허리 핫팩을 해드리면서 자제분들이 이 환도혈과 이 위중혈을 같이 마사지 해드리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협착증에 한약치료가 참 좋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릴게요. 허리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가 뼈의 노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뼈 노화와 근육에 좋은 한약을 꾸준하게 드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꼭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무조건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한의원 가실 형편이 안 되시거나 사정이 힘드신 분은요, 약재 두 가지만 제가 추천드릴게요. 시중에 온갖 좋다는 약재는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한 개는 오가피나무의 껍질인 오가피라는 약재고요. 다른 하나는 두충나무의 껍질인 두충이라는 약재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오가피나무의 뿌리나 줄기를 파는데 한의원에서는 껍질을 약재했습니다. 오가피는 어르신들의 허리, 무릎 이런 관절 질환에 수천 년 동안 사용되던 중요한 약재입니다. 두충은 오가피가 짝이 되면요, 퇴행성 관절 질환에 가장 중요한 약재가 됩니다. 요거 두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허리 협착증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